앞서 1편에서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개요와 당시 출동 조종사들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2편에서는 헬기 사격 지시가 있었으나 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해 헬기 사격을 막은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3편에서는 조종사들과 검사의 질의응답을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검사의 초점은 증인들이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겠으나 다른 조종사 어느 누구도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어떻게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맞춰져 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선 검사는 송진환 장군에게 UH-1H에 도어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M16 등 소총으로 사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송 장군은 특별한 작전이나 상황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개는 안전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송 장군이 왜 가정을 한 질문을 계속하느냐고 물었고 판사가 중간에서 한번 중재를 했습니다. 송 장군은 변호인 친문 과정에서 전일빌딩 지붕에 난 탄원은 헬기 사격으로 생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전일빌딩 옥상에 기관총 탄원이 발생하려면 헬기가 먼저 진압을 하고 계엄군이 진입했거나 헬기에서 다른 방법으로 진압을 하면서 발생한 것일 수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말을 끊고 증인은 대답할 필요 없다. 적절하지 않는 질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리콥터가 시민을 향해 사격을 했다는 주장은 1988년 국회 광주특위 때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이후 광주 사태에 대한 국가적 조사가 여러 번 있었지만 헬기 사격은 부정돼 왔습니다. 이제와 새삼 또 논란이 된 것은 광주광역시 금남로 소재 전일빌딩 10층 전일방송 내부에서 150개 이상의 총탄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2017년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탄원들이 헬기가 호버링 상태, 즉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고도만 상하로 변화하면서 사격한 상황이 유리하게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들의 증언을 통해 전일빌딩 탄원이 헬기 사격을 통해 발생할 수 없는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일빌딩에 사격이 있다는 걸 밝히는 것은 대단히 간단하다. 전일빌딩에 사격이 150발이나 160발을 사격을 했다면 그 밑에 탄피도 150발, 160발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맹고한 것은 전일빌딩에 탄착군이 형성된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헬기에서 직접 사격을 해보라고 해요. UH-1이든 500MD든 어떤 헬기든 헬기 하바링 해가지고 했다 하는데 하바링을 하면은 그죠? 하바링을 하면은 이 브레이드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예. 돌고 있으면은 총구가 위로는 못 올리죠. 비행기 브레이드 부닥치니까 비행기 추락하잖아요. 그죠? 아,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는 기총자 밑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바링 해가지고. 근데 지붕에 찍힌 거지, 탄원이. 지붕에 찍혔다는 그거는 상상도 못하죠. 왜? 헬기에서 지붕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왜? 총을 위로 못하니까. 그 다음에 탄착군. 거의 힘듭니다. 그 헬리콥터 그 M60은 어느 목표를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적적의 병력을 공수하면서 착륙 단계에서 착륙 지역에 적이 있든 없든 이거 촌다. 뭐 지역에다 대고 그냥 위협 사격하는 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탄착이 형성되면은 뭐든지 뭐 한 축구장 넓이 정도 산탄이 그 사격하는 자세도 그렇고 구조가 그렇습니다. 겨냥을 해서 존나 사격이 아니고 이 들고 또 비행기 움직이죠. 그렇죠. 또 뭐 비행기 자체 뭐 이 바이브레이션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뭐 어떻게 그렇게 요 좁은 데 수십 개를 한번에 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쏠려면 비행기가 호버링이라고 그러던데 호버링이 뭐예요? 제자리 비행인데 글쎄요, 제자리 비행하면서 쏘더라도 그렇습니다. 쏘더라도 그렇게 좁은데 그러니까 탄착이 형성되려면 건물 전체의 벽이 뭐 맞았다든지 하면 몰라도 더군다나 뭐 천정에도 탄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도저히 이건 뭐 헬리콥터에서는 그런 헬리콥터에서 위로 쏠 수는 없으니까. 없습니다. 위로 쏠 수, 밑으로 쏘면 밑으로 쏘는데. 이어 검사는 김동근 대대장에게는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506 항공대대장으로서 500MD에서 사격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휘소 연병장에서 무전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사격이 있었다는 교신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광주에 도착하기 전인 21일 상황은 모르는 것 아니냐, 22일부터 27일까지 계속 무전만 듣고 있었느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김 대대장은 항공대대장 3명이 무전기를 들고 같이 들었다며 같은 주파수를 썼기 때문에 항공대는 다 듣고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검사는 밥은 먹고 화장실도 가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밥 먹을 때는 못 듣죠 라고 했습니다. 검사는 교신 내용을 다 들은 건 아니네요. 들은 상황에서만 놓고 봤을 때 사격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네요 라고 했습니다. 검사와 김 대대장은 조비오 신부의 드드득 소리와 관련한 질의응답도 가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검사: 조비오 신부의 드드득 소리, 지축을 흔드는 소리, 가까이서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김동근: 아닙니다. 지축을 흔들기는요. 지축을 흔들려면 대구경탄이 돼야 합니다. 소구경으로는. 검사: 지축을 흔드는 것 같이 들릴 수가 없다는 건가요? 김동근: 500MD 사격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검사: 영상을 봤어요. 김동근: 드드득이 아니라 강목을 찢는 지잉 같은 소리가 납니다. 검사: 드드득같이도 들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동근: 뭐? 검사: 조비오 신부는 광주천 사격으로 사람이 죽은 것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향해 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천, 즉 도로가 아닌 곳에서 쐈다는 건데요. 판사: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검사: 물과에 쌓아 탄흔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탄흔 조사했습니까? 그걸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탄흔이 없다고 하죠? 판사: 검사님의 취지는 알겠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건 조사를 안 했으니까 없다. 증인은 못 봤다니까 없다. 아니 이게 증인이. 검사: 증인은 탄흔이 없는 것이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증거라는데 탄흔이 없다는 증거는? 김동근: 사격했다면 광주천 좌우 쪽 건물에 유탄이 튀어서 흔적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검사는 피터슨 목사와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거짓말로 만드는 증언을 없애기 위해서인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고 판사가 또다시 개입해 제지했습니다. 검사: 피터슨 목사의 촬영 사진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김동근: 한 장만 서울지검에서 봤습니다. 검사: 사진 한 장을 보고 총알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있어도 피터슨 목사의 말 전체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판사: 이걸 증인한테 물을 게 아니지 않나요? 검사: 사격 사진인 줄 알았는데 사격 장면이 안 나왔다고 하니. 김동근: 사격한 걸 찍었다고 하니까 본 건데 탄피가 추출되려면 딜레이가 생기는데. 검사: 무조건 찍혀야 한다. 김동근: 네. 이날 재판장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는 여러 언론 카메라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요. 법정으로 들어가는 계단과 복도에는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라는 안내판이 붙어져 있었고 화살표로 법정으로 향하는 길이 소개돼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법정에도 여러 차례 가봤지만 몸수색이나 핸드폰 전원 꺼짐 확인, 가방, 법정 밖 보관 등은 이날 전두환 재판장이 더욱 엄격했습니다. 특정인 한 명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 위치를 1층 로비 안내판이 아닌 모든 층 복도 및 계단에 붙여 안내한 것도 처음 봤습니다. 대개는 1층에 있는 안내판에 붙어있는 A4 용지에 그날의 재판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퇴정 조치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한 남성 방청객은 전두환 측 변호사가 광주 사태라는 표현으로 질문을 이어가자 아니 왜 자꾸 광주 사태라고 말하느냐고 일어나 소리치다 쫓겨났습니다. 또 다른 남성 방청객은 헬기 사격은 없었고 한 발도 쏜 적이 없다는 송진원 장군의 신문이 끝나자 손을 들고 일어서며 저 10초만요 라고 소리쳤다가 퇴정 조치를 당했습니다. 한 여성 방청객은 두 증인의 발언 내내 어유, 에유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추임새를 넣었다 쫓겨났습니다. 한편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들은 조갑제다큰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헬기 사격을 막아
광주 시민들에게는 영웅과 마찬가지인 존재지만 한순간에 살인범, 학살범으로 몰렸습니다. 이들이 국민들과 정부에 바라는 발언으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동료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이 정략적으로 정치 노름들 하는 틈에 끼어들지 않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고맙지만, 만약에 사격과 관련한 뭐 이런 걸로 책임을 묻는다면 그때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고위층도 그렇고 조사위원도 그렇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잘못 발표하고 잘못 이 결론을 낸 거거든요. 예. 그 사람들 양심이 있다면 이 다음에는 뭐 올바른 말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광주 시민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 뭐. 아니 뭐 그럼요. 예. 왜냐하면은 그 여하튼 그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 또 일부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예. 이 비행기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비행기가 사격을 했다 뭐 이런 증언들을 하고 또 그거를 여과 없이 예. 받아들여서 사격 한쪽으로 이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 이거죠. 저는 이게 그러나 진실을 밝힐 5.18에 대해서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 왜 칼빈 소총이고 이렇게 다 빼앗겼는데 또 헬기에 대해서 사격을 했고 또 헬기는 사격 안 했는데 사격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진실이 안 밝혀져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역사를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짜 민주화 정말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나. 그리고 헬기로 시민들을 사격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밝히면 대한민국이 위대한 국가가 아니냐.